자, 54페이지 펴주세요. 이 질문 한 질문만 좀 정확하게 읽어봅시다. 문맥을 이제 읽어나가는 연습해야 돼. 54페이지. 그래, 오늘 하고 나면 당분간 아마 독서는 안 할 거야. 대신 대비 기간에는 시험범위 안 들어가잖아. 어? 너무 행복해? 미안하다. 내가 고통을 줬구나. 자, 첫 번째 문단. 손해보험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패턴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 핵심 키워드만 줄치고 넘어갈까? 손해보험은 뭐래? 계약이야. 근데 어떤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산상 손해를 어떻게 해주는 거? 보상해주는 거. 아, 손해 발생했을 때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거구나. 자, 교통사고, 화재, 도난들이 다 보험사고라고 볼 수 있어요. 보험을 발생시키는 사고를 다 보험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우리는 보험금을 받는 자 무슨 사람? 피보험자, P라는 그치, 당하는 거.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람, 의무를 지닌 사람을 보험자라고 해요. 그럼 우리 보험자는 여러분들 배경 지식에서 누가 보험금 주니?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험회사가 그치? 그럼 보험자는 보험회사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을 동원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지. 여기는 어렵게 보험자라고 해놨잖아. 그럼 둘의 관계 피보험자와 이거는 그려를 봅시다.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자. 그럼 피보험자는 어떤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 받음. 보험자는 주는 사람. 근데 주는 사람은 앞에서 뭐라고 표현했니? 보상하는 사람이지. 주는 사람, 보상하는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 항상 어휘가 바뀐다는 것도 보상이라는 거를 여기서 준다라고 표현을 했잖아. 혹은 지급이라고 얘기를 했네. 의무라고도 얘기했고 지급 의무가 있는 사람을 보험자. 근데 우리 배경 지식으로는 회사. 그러면 피보험자는 보험금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보험의 목적에 피보험 이익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말이 이렇게 어려워? 보험의 목적에 그리고 피보험 이익이 있어야 된대요. 어려운 단어일수록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이때 보험의 목적이란 설명하고 있지? 보험 사고의 대상을 말합니다. 보험의 목적은 그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사고 당하는 대상. 그리고 손해보험은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데 아까 보상 목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손해의 전제로서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경제상의 이익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피보험 이익이라고 합니다. 보험 대상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죠. 경제적 이익을 피보험 이익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안 되면은 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읽어줘야 돼요. 이거 되게 많아요, 내용. 근데 정리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문제가 풀리고 안 풀리고의 마법과 같은 현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밑에는 시가 100원짜리 주택이라고 해서 뭐가 나온 것 같아? 오케이, 예시가 나왔네. 그럼 이 예시는 앞부분에 있는 내용과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서로 좀 연결하면서 읽어줘야 되겠죠? 그럼 시가 100원의 주택을 이거는 뭐라고 읽으면 되니? 시가 100원의 주택을 대상이네 100원의 주택. 화재로 주택이 전소라는 단어는 전소라는 단어는 전체가 소멸하면 화재로 인한 소실을 얘기하죠. 그럼 이거는 앞에서 나온 보험 사고라고 얘기하면 되겠네. 보험 사고. 100원을 잃습니다. 경제적 이익 이때 보험 사고로 잃어버릴 염려가 있는 이익이 피보험 이익입니다. 경제적 이익이 100원이네. 잃어버릴 수 있는 이익. 선생님 이거 손해 아닌가요? 100원 잃어버리면?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100원 잃어버리면 손해지. 근데 누구 얼만큼 보상을 해주니까 100원만큼 보상을 해주니까 이걸 이익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자, 피보험 이익이 없는 자에게
보험금을 청구권을 인정하면 자, 요 피보험이익이 없는 사람한테 준다고 한다면 보험은 뭐처럼 변해요? 도박이 될 수 있고요. 또 고의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요 피보험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지? 피보험 이익이 있는 사람한테만 피보험 이익은 뭐예요? 경제적 이익이고요.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있어야 되는 부분. 자, 정리하는 느낌이에요. 이거 정리하는 거는 상당히 여러분들 아직 손에 익숙하지가 않을 거야. 근데 이 정리하는 효과가 잠깐 다른 얘기하면 정리를 내가 왜 하라고 하냐면은 여기까지만 지금 얘기했는데 내용이 단순하니 복잡하니 여러분들 느끼게. 일단 보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잘 모르지.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 피보험자는 누구고 보험자는 누구고 보험의 목적은 무엇이고 피보험 이익은 무엇인지가 지금 짧은 요 두 문단에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왔단 말이야. 이거 눈으로만 쓱 보면은 내용이 그냥 날라가요. 그러니까 항상 정리하면서 읽는 연습. 그리고 정리를 할 때 제가 이거를 다 일일이 다 베껴 쓰라는 얘기 아니죠. 그 안에서 핵심 키워드만 추출해내죠. 이 핵심 키워드를 추출해내는 방식이 여러분들 엄청난 그 고등사고 방식이에요. 고등사고라는 얘기가 고등학교 사고가 아니라 높은 수준의 사고력이라는 얘기야. 이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핵심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는 습관들이 여러분들 이 핵심 키워드 뽑아서 정리하는 습관들이 이해의 영역이에요.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 자, 근데 요 피보험 이익으로 인정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빨리 찾아볼까? 무슨 요건이 있대요? 이건 빨리 찾아보자. 객관적,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돼요. 예컨대 소중한 자신의 일기장을 5억의 손해보험 들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경제적 가치가 있어 없어? 아니야. 그치. 정신적, 개인적 가치는 인정 안 해주니까. 그럼 이 소중한 자신의 일기장은 얼마의 가치를 띨까? 경제적 가치는. 판단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 아니, 경제적 가치로 판단하자면 저 공책 금액만큼이겠지. 공책 금액만큼이지. 일기장을 샀을 때 그 공책 금액. 1,000원? 2,000원? 선생님 저는 한 3만 원짜리 쓰는데 꼭 3만 원. 그치? 그게 경제적 이익이잖아. 딱 산 금액만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플러스 알파 개인적인 정신적인 거는 인정되지 않는다. 특징이네. 자, 그리고 적법한 이익이어야 되고요. 세 번째, 계약 체결 당시 그 가치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or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확정. 그럼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 요건 정리예요. 요건. 첫 번째, 경제적 가치만. 이건 경제적 가치만 따지는 거죠. 두 번째, 적법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계약 체결 당시 객관적 확정이 돼야 돼요. 근데 5월 또 뭐까지? 적어도 사고 발생 전까지. 라고 하는 이런 조건들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요건이라고 해서. 자, 그 다음 문단은요. 손해보험은 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삼습니다. 실손보상 무슨 단어니? 실손보상은 우리 좀 유추하기 쉽지 않아? 실제 손해만큼, 실제 손해만큼. 그래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득금칙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럼 두 가지 원칙이 있네요. 원칙은 두 가지. 실손보상 원칙 그리고 이득금지 원칙. 내용이 이렇게 많네. 내용이 되게 많지? 야, 설마 프린터 없니? 그럼 얘기하지. 잠시만. 얼른 뽑아. 자, 여기 이어서 보면요. 요 실손 보상의 원칙은 뭘 막아요? 도박화 금지, 그쵸? 범죄 방지해주는 역할이겠네요. 그쵸? 이런 원칙들이 왜 있냐면은 아까 우리가 우려했던 것들이 있잖아. 도박이라던가 고의로 범죄를 일으킨 것을 방지시켜준다라는 그 역할까지도
해주고 있죠. 자, 하나 더 갑시다. 이제 A 부분이네요. 자, A 부분은 보험 가액은, 여기 되게 어렵겠다. 정리할게요. 오른쪽에 보험 가액은 피보험 이익의 객관적인 금전적 평가액으로 피보험 이익을 평가액, 금전평가액이죠. 이것을 금전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보험자는 누구? 회사가 보험금의 형태로 부담하게 되는 보상 책임의 한도액입니다. 최고 한도액, 보험가액은 최고 한도액. 그럼 여기서 보험가액이라고 나왔고 또 보험금이라는 단어가 또 다르네. 그치? 자, 보험가액의 특징.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다른 말로 변동 가능하다. 경제 상황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득금지 원칙과 관련해서 이득이 생겼는가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득금지 여부의 기준이 됩니다. 이와 달리 끊어주셔야 되겠죠. 다른 내용이니까. 보험자가 지급하기로 계약서에 실제 약정한 한도액을 보험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거 다르네. 보험 금액. 근데 보험 금액은 뭐라고요? 약정한 최고액. 얘들아, 약정이라는 단어는 뭐니? 약정. 약속한. 약속. 그치. 정한 거예요. 약정한 거예요. 그럼 약정을 했으니까 이건 변동될까 안 될까? 약정에 의해서 일정 금액으로 정해졌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고정된 거죠. 변동할 수 없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얘네들이 지금 특징이 서로 다르구나 라는 비교 대조까지도 일어나죠. 가액이냐 금액에 따라 서로 고정된다, 고정 안 된다가 차이가 있네요.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됐고. 보험금은 또 이름이 달라져? 뭐 이렇게 복잡하냐? 집에 가고 싶어지지? 보험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가 지급. 그럼 보험자가 지급하면 누구한테? 피보험자에게 주는 금액이죠. 요거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추론할 수 있겠네요. 자, 근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항상 보험 금액만큼 지급된다 아니라? 아니다. 그래서 보험 금액은 보험금의 최고 한도다. 요 보험금액은 최고액이다. 되게 어렵네. 요 세 가지 단어. 보험 금액과 보험금의 관계도 나왔죠? 최고액은 보험금액, 실제로 받는 돈은 보험금. 요 A 부분만 나온 거 있으니까 문제 바로 풀어볼까? 이거 되게 내용이 많잖아. 앞부분도 하면은 상당히 내용이 많잖아요. 그러면 A 부분에 나온 문제를 바로 한번 풀어봅시다. 이해해요? 적절하지 않는 거예요. 1번부터 같이 한번 볼까?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고 보험금액을 초과할 수도 없다. 보험금은 초과할 수 있니 없니? 보험금은 누구 넘으면 안 돼? 보험금액 넘을 수 없지. 한도액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 맞네요. 자, 보험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나 보험 기간 중 보험 가액은 바뀌지 않는다. 자, 이거 정리하신 분은 바로 맞출 수 있겠지. 야, 보험 금액은 고정이라며.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 보험 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 에이, 틀렸네. 답은 2번. 야, 정리의 효과. 3번은요. 보험 가액은 이득금지의 원칙이 되는지 기준이 됩니다. 보험 가액은 이득금지에 되는지 기준이 됩니다. 나와 있네요. 4번은요. 금전적 가치평가에 의해서 보험 금액은 약정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보험자가 보험 금액 약정했더라도 보험 사고 발생 시 항상 보험 금액만큼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금에 따라서 최고 한도 얘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러면 이런 문제 답의 유형은요. 지금 서로 다른 요 세 대상에 대한 뭐만 바꿔버렸니? 특징만 바꿔버렸지. 자, 원래 보험 금액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문제에서는 누구의 특징으로 연결시켜 버렸어? 보험 가액의 특징으로 연결시켜 버렸지. 자, 이런 것들이 문제 내기 상당히 편한 구조예요. 세 대상 1번, 2번, 3번의 각각의 특징들을 바로바로 연결해 주지 않고 틀린 연결을 해서 문제화시키는 거. 이거 되게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학교에서도 좋아해요. 징검다리 수능 그거 강동 준비해야지. 자, 넘어갑시다. 보험 가액.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은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이 특징이지. 그럼 일치할 수도 있다. 근데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특히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 자, 현저라는 단어가 뭐니? 현저. 현저하게 초과하다. 현저. 눈에 띄게, 드러나게, 확 초과할 때를 우린 초과보험이라고 합니다. 누가 더 클 때? 보험 금액이 가액보다 클 때. 자, 100원 상당의 건물을 보험금액 200원으로 하면 200이 더 크죠. 가액은 100원인데. 그래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지 않아요. 실제 이익을 발생시키지 않죠. 그래서 항상 비율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요. 100% 손실 입어도 이 사람은 얼마 받아? 200원이 아니라 100원만, 100원, 100원. 100만 원이 아니고 100원만. 100원만 지급한다는 거. 이런 집이 어딨어? 100원짜리 집이 어딨어? 자, 보험 체결 당시 초과 보험이 아니었으나 처음에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도하지 않죠? 그럴 때는 단순한 초과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는 예외적으로 감액을, 보험자는 보험 금액의 감액을, 계약자는요, 보험자에 지급한 금액인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청구하네요. 이것도 정리 한번 해볼까? 자, 단순한 초과보험인 경우, 초과보험일 때는 원래 인정 안 하는 게 맞지만, 단순한 초과일 때는 보험자는 누구에게? 계약자에게 뭐 해달라고? 보험 금액의 감액. 그치. 금액을 빼달라고. 그럼 보험 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지급하는 금액인 보험료를 내려달라고. 자, 요라고 하는 요 부분이 여러분들 요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사용했을 때 내는 요금 있잖아. 그럼 여기서 문법적으로 하나 보이니? 리을 소리가 이응 소리로? 아, 보여, 안 보여? 야, 여기서 낼 수도 있어. 무슨, 이거 두음 법칙이지? 오케이. 자, 그러나, 보험 계약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초과 보험을 체결하면 이건 사기래요. 의도를 가지면은 사기, 그때는 무효. 저기 왜 이렇게 빨리 끝났지? 5분만 더 할게요. 알았어, 이렇게 빨리 읽자. 그럼 이거 눈으로 읽자. 자, 마지막 문단 되게 긴데 정리할게요. 한 명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피보험 이익으로 보험 사고에 관해서 여러 보험회사랑 계약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럴 때 만약에 초과하면은 중복보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보험의 목적이 같은 조건, 보험기간도 공통, 혹은 초과보험처럼 의도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합니다. 사기일 때는 인정해줄까? 아니야, 무효야. 단순일 때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복보험 됐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한대요? 비율에 따라. 그리고 각각의 보험 금액으로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00원짜리 건물이면 100원, 60원, 40원을 보험 금액으로 하면 총 얼마가 되니? 200원이지. 내 건물은 얼마? 100원짜리 건물에
보험 금액이 200원이에요. 그럼 200원을 보상해 줄까? 아니지. 100원만 보상해 주겠지. 그러면 이 회사들은 각각 100원을 비율로 나눠줍니다. 100원만큼만. 100원만큼만 비율에 따라서 나눠줍니다. 라는 얘기. 이 얘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요 24번 문제, 23번 문제로 연결됩니다. 이거 한번 풀어보시고 이거에 대한 제가 문제 해설은요. 오늘 답만 빨리 불러줄까? 네. 이거 풀어오신 분 있니? 그런데 아 그래? 풀어온 사람을 위해서 답은 4번, 20번에 4번, 21번에 5번, 22번은 풀었고 23번은 4번. 잠깐만 5번, 23번 5번이고요. 24번은 3번이에요. 아, 진짜 어렵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